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노력하면 된다는 말에 속아 금쪽 같은 돈과 시간을 날려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지갑과 정신 승리를 지켜줄 아주 발칙한 심리학, 수영 선수 몸매 착각에 대해 수다를 좀 떨어보려 합니다. 일단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땀 눈물 흘려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 완벽한 몸매, 명문대 타이틀, 심지어 행복까지도 어쩌면 그것들은 노력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타고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력하면 다 된다는 달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잔인한 심리학, 수영 선수의 몸매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변의 흔한 직장인 김철수 대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우리들의 자화상 37세 김철수 대리가 있습니다. 야근 후 치맥으로 다져진 그의 배는 이제 인격을 넘어 별개의 생명체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샤워하다가 고개를 숙였는데 발가락이 안 보이는 그 공포. 여러분도 아시나요? 철수는 결심합니다. 이 생명체와 이별하겠다. 철수는 일단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조깅하는 분들을 봤는데 다들 표정이 힘들어하는 표정이에요. 무릎에선 우두둑 소리가 날 것 같고 입술은 보라색입니다. 저건 건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고행을 하는 거구나. 패스! 다음은 피트니스 센터, 일명 쇠질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육이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목이 없어서 뒤를 돌아볼 때 몸 전체가 돌아가는 그 투박함.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난 슈트핏이 중요한 직장인이지 헐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때 철수의 눈에 들어온 한 줄기 빛, 바로 수영장이었습니다. 물속을 미끄러지듯 나가는 선수들의 그 매끈한 실루엣, 군살 하나 없는 허리와 태평양 같은 어깨. 그래, 저거야. 수영을 하면 나도 수중생물처럼 우아하고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겠지? 철수는 그날로 깐지나는 수영복과 미러 수경을 풀세트로 질렀습니다. 새벽 6시 락스 냄새 진동하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발을 휘저었죠. 퇴근하고는 유튜브로 수영 잘하는 법을 무한 시청하며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철수의 몸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깨가 넓어졌냐고요? 아니요. 식욕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수영하고 나오면 돌도 씹어먹을 기세라 밥을 2그릇씩 비웠거든요. 거울 속엔 어깨 대신 위장이 벌어진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실 옆 칸에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코치님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애 봤어? 걔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팔이 짧고 흉곽이 좁잖아. 수영은 애초에 프레임 타고난 애들이 하는 거지 노력으로 어깨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 철수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죠. 우리는 보통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깨가 넓게 태어난 유전적 금수저들만 수영 선수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몸매는 훈련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닥에 끼기 위한 입장권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책 스마트한 생각들의 저자 롤프 도벨리가 말한 수영 선수의 몸매 착각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죠. 우리는 지금 입장권을 보고 우와, 저 사람 저기서 고생해서 저 티켓 얻었나 봐요 라고 박수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볼까요? 화장품 광고를 보세요. 모공 하나 없어 보이는 여배우가 나와서 전 이 에센스만 발라요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에센스 바른다고 그 피부 될까요? 아니죠. 그녀는 피부가 원래 도자기 같아서 모델로 뽑힌 겁니다. 화장품은 그냥 거들 뿐. 학벌은 어떨까요? 우리 대학 오면 천재가 됩니다 라고 홍보하지만 사실은 전국의 천재들을 싹쓸이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학교가 똑똑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똑똑한 애들이라 학교가 덕을 본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버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지구상 최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놈들만 골라 뽑는 초강력 필터에 가깝습니다. 필터 안에 금가루를 넣어놨으니 당연히 금이 나오겠죠. 직장인들의 로망 MBA. 졸업하면 연봉이 수직 상승한다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빚을 내서라도 MBA를 갈 정도의 추진력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학위 없어도 어디서든 돈 벌어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을 줄이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적게 자도 쌩쌩한 에너지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노력은 쉬운 거였거든요. 매일 거울 보며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서점 베스트셀러의 단골 멘트죠. 철수도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괴감만 듭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람들이 미래에 느낄 감정을 얼마나 잘못 예측하는지 연구로 유명한 심리학자 댄 길버트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행복은 성격이라는 거죠. 복권에 당첨되어도 사고를 당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원래 타고난 기본 행복 온도로 돌아갑니다. 뜨거운 사람은 계속 뜨겁고 차가운 사람은 계속 차가운 겁니다. 슬픈 비유지만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건 키가 160인데 190이 되겠다고 점프 연습을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노력의 결실이라기보다 유전적 로또의 결과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세상에 왜 긍정 전도사들만 있냐고요? 불행하게 태어나서 실패한 사람들은 책을 쓸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는 운 좋게 긍정 엔진을 달고 태어난 슈퍼카들의 엔진 소리만 듣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 이것만 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외치면 철수처럼 수영장 결제부터 하지 마세요. 일단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 아니야? 라고요. 결과와 기준을 구분하는 순간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철수는 이제 수영장을 그만뒀냐고요? 아니요, 계속 다닙니다. 다만 이제는 어깨를 만들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영 끝나고 먹는 국밥이 맛있어서 다닙니다. 목적이 바뀌니 인생이 즐거워졌죠. 예전에는 거울 속 어깨 골격을 보며 난 왜 이 모양일까, 노력이 부족한가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깨는 타고나는 것이고 나는 나만의 프레임을 가졌다는 사실을요. 이제 철수는 태평양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영 직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상쾌한 기분, 그리고 수영장 앞 간골 식당에서 먹는 뜨끈한 순댓국밥의 기막힌 맛을 위해 수영합니다. 목적이 남에게 보여줄 보상에서 내가 누릴 즐거움으로 바뀌자 그토록 힘들던 새벽 기상이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목표에 쏟던 에너지를 회수해서 진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재투자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긴 시간 동안 수영선수 몸매 착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 혹시 누군가가 팔고 있는 가공된 환상은 아닌가요? 명문대 타이틀이 없다고, 연봉이 상위 1%가 아니라고, 혹은 타고나길 조금 예민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수영선수의 몸이 아니라고 해서 물속을 헤엄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장권을 노력의 결실이라고 속이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누군가의 기준에는 모자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정직하고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의 옷을 입으려 애쓰느라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환상의 안개를 걷어내고 거울 속의 당신과 아주 정직하게 눈을 맞춰보세요. 이게 나야, 그리고 이대로도 꽤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착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